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노엘과 플리키뱅의 디스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꽤 오랜만에 보는 디스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디스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잘했다, 누가 구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문화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엘이 인스타 스토리에 된장찌개를 먹고 드리라는 사람이 제일 역겹다 이런 뉘앙스로 이들의 디스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 문명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미디어도 함께 발달해 왔습니다. 이 미디어의 발달은 우리가 지구 정반대편의 상황까지 손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죠. 다른 국가에 가보지 않아도 그들의 문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막말로 오늘 할 음악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쓴 논문을 미국에서도 볼 수도 있고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국에서 TV로 생방송으로 볼 수도 있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는 국가들끼리 서로의 문화나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음악이라는 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음원 플랫폼의 발달으로 CD나 LP 위주로 음악을 청취하는 시대에서 누구든지 약간의 돈만 지출하면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음악 시장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음원 플랫폼이 끝이 아니라 콘서트 영상을 보거나 디제잉을 하는 영상을 보며 배우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하였죠.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하는 콘서트나 메타버스에서 하는 콘서트 등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 미디어 발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음악 문화의 변화 중 가장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유행입니다. 특정 음악이 갑자기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그 음악을 들어보며 영감을 주고받고 재해석하여 본인만의 언어나 색깔을 첨가하여 음악을 만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장르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의 예시는 수도 없이 많죠. 힙합만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UK 드릴과 뉴욕 드릴이 지금의 형태를 만들어 오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는 결국 미국이나 영국 혹은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힙합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당연히 옛날 세대들이 미국의 황금기 시절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받고 힙합 음악을 시작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하이퍼팝, 레이지 등의 장르가 유행하면서 이런 장르를 시도하는 아티스트가 한국에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2022년에는 드릴이라는 장르가 한국을 강타합니다. 많은 래퍼들이 드릴이라는 장르를 시도하고 그들과 비슷한 플로우를 보여주었으며 비슷한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이는 쇼미더머니 11이 증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드릴 래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 쇼미더머니에 나온 오늘 이야기해볼 플리키뱅도 이 드릴 음악을 주로 보여주는 아티스트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음악의 유행이 돌 때나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카피캣과 본고장의 것을 너무 똑같이 베껴왔다는 논란입니다. 저는 이런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시작한 것을 거의 그대로 베껴와서 파는 것을 옳지 않게 바라볼 수도 있죠. 한국 드릴 래퍼들을 예시로 들면 드릴이라는 음악의 특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어로 부르고 있죠. 이것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만 일단 해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토의 드릴 음악이랑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 플로우를 짜서 비슷한 부분에 라임을 배치하고 비슷한 춤을 추며 비슷한 뮤직비디오를 찍고 비슷한 패션을 하고 길거리를 거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베껴오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페이크라며 싫어하는 사람이랑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문화이니 인정해주고 재밌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모든 현상들을 너그럽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제부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저는 다른 장르를 가져온 것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흥미를 가진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문화가 전파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쩌면 문화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문화가 전파되는 것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면 이 문화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흥미롭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음악도 마찬가지이죠. 홍대 클럽에서 센트럴씨 노래가 나오고 드릴 춤을 추는 것을 꼴사납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시선으로 탐구해 보아야 세계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한국만의 장르인 트로트나 판소리 같은 게 외국으로 수출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외국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힙합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과연 싫어할까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다 좋아할 거예요. 본인들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 안 좋을 게 거의 없거든요. 본인의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것이고요. 본인의 음악의 한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전 세계의 힙합 시장이 커져서 막말로 더 큰 액수의 돈을 더 쉽게 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즉, 문화가 퍼지는 것을 아티스트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팬들이 그것을 싫어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화가 퍼지는 현상을 재미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건강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섀도우 파이팅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 문화를 베껴오는 행위가 본토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는 비판적인 시선보다 먼저 포용적인 시선을 견지할 필요가 있고 문화의 전파는 문화의 다양성 측면이나 시장의 크기 측면에서도 건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화의 전파 자체는 좋은데 이 영상은 그것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에 대한 논점이 주제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겠죠? 우선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헤이터들이 문화를 베껴온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구리다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노엘의 예시를 들어보면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노엘이 플리키뱅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노엘이 과연 한국인들이 정말 드리라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엘 입장에서 플리키뱅이 못한다고 그리고 구리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말을 홧김에 했다고 생각해요. 이 DM을 보시면 노엘이 실키보이즈에게는 구리다는 말을 못하죠.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아마 플리키뱅과 실키보이즈 이 둘 다 드릴을 하는데 아마 노엘의 기준으로 플리키뱅은 구리다고 생각하고 실키보이즈는 구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노엘 입장에서는 실키보이즈는 꼴사납지 않은데 플리키뱅은 꼴사나워서 드릴을 하는 것이 역겹다며 드릴과 갑자기 묶어서 욕을 해버린 것이죠. 다르게 생각해봐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함께 보시죠. 저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음악을 그대로 가져왔든 새롭게 만들어냈든 혹은 변형해서 재해석해냈든 그냥 그게 본인 귀에 안 좋으면 구리다고 말해요. 그니까 구리다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것이지 그게 카피캣이나 페이크 CD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키보이즈는 어때요? 거의 처음으로 한국의 드릴을 가져와서 뮤비도 멋있게 찍으면서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근데 지금 드릴 하시는 분들 보면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질려하시는 분들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특히 페이크 쉿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이분들이 실키보이즈는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으면서 왜 플리키뱅이나 최근 드릴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본인들 기준으로 멋이 없기 때문이고 구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키보이즈 혹은 최근에 드릴을 하는 래퍼들 둘 다 똑같은 드릴인데 실키보이즈에게는 크게 뭐라고 안하고 이 드릴 4인방에게만 드릴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들이 헤이팅을 조금 받는 이유는 시기상으로 지금 드릴이 너무 주목받고 있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음악이 너무 많아서 뭐만 하면 드릴이 나오죠.
실제로 쇼미에서도 드릴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개나 소나 드릴하는 느낌이 드니까 드릴을 약간 싫어하게 되시고 드릴 래퍼들까지 조금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예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호미들이나 어네듀케이티드 키드도 헤이터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뭐 가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가사에 페이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여론이 어때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호미들은 이들만의 색깔을 잘 밀고 나가서 성공해냈고 어네드도 일관된 음악과 컨셉으로 본인에 대한 마케팅을 거의 완벽하게 해냈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들도 카피고요. 심지어 페이크예요. 다 알아요. 그래도 그걸 재미있게 음악으로 풀어내고 증명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꽤 좋아하잖아요. 그니까 페이크라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구리다고 생각하는 애들을 싫어하는데 그 애들이 페이크를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한다고 가끔 스스로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심리학 박사도 아니고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음악이라는 문화를 사랑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베껴오거나 거짓을 가사에 쓰는 것이 싫다고 말하실 수 있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현재 음악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는 비교는 아니지만 이제 음악의 하나의 기법으로 완벽하게 자리잡은 샘플링도 사실 다른 사람의 음악을 카피해오는 것이고요. 한국 음악 시장 같은 경우도 작사가도 있고 래퍼들도 대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음악은 애초에 다른 문화나 사람의 것을 베끼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음악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모든 장르와 지역에서 겪은 것인데 힙합 음악, 그것도 한국 힙합에서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면 붐백, 네오붐백, 트랩 다 어느 정도는 베껴온 것이고요. 록 음악도 똑같죠. 전자음악의 리듬이나 신디사이저의 사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냥 한국어로 바꾸어서 불렀다는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더 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이 문화를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화에 대한 카피나 페이크쉿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카피나 페이크여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려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것은 본인만의 자유이시지만 흔히들 말씀하시는 꼰대 같은 마인드를 견지하고 있으시면 현재 음악 시장에서 싫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 문화를 소비하고 이해하는 데에 더 좋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문화는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를 평가하거나 특정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즐기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음악을 베껴오는 그런 행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밌게 흘러가는 음악 시장을 함께 관찰해 나가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